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현재 파티 중인 국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코인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말 국장 투자자들은 너무너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연일 지금 풍악을 울리고 계신데요. 제가 이거를 소개드린 이유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라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의 느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분명히 올해 코인 투자 시장에서도 이 느낌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제 기억에는 49,900원까지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종가 기준으로는 최저점이 5만 1,000원을 기록했다가, 지난 금요일 날 12만 8,500원, 애프터마켓에서는 13만 원 근처까지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거 하이닉스는 한술 더 뜨죠. 삼성전자 오른 거에 한 2배 정도 더 올랐다. 즉, 한 4배 정도 올랐다라니까 지금 포모가 어마어마한 거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겠죠. 예전엔 13만 전자, 15만 전자 나오다가 드디어 20만 전자 가즈아를 외치는 동네 기업이 아니고요. 시티은행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20만 원까지 갈 거니까 쌉니다. 사세요.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짤이 왜 안 나오나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사실은 이게 코인 쪽에서 많이 나왔던 이 짤이거든요. 이래도 코인 안 할래? 혹은 이래도 부동산 안 할래? 이런 식이었는데 드디어 국장에도 이 짤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살래? 독하다 독해.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거야? 이런 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런 걸 지금 많이 소개해 드리는 게요. 매일 정말 아침에 이 경제 뉴스를 보는데 정말 도배가 돼 있습니다. 몇 개만 좀 더 소개해 드려 볼게요. 웹툰도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 만화도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인증샷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로 4.5억을 벌었다. 익명의 한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익절샷을 올렸고요. 이 기사를 보면 또 어떤 분은 3.2억을 벌었다. 그리고 예전에 소개드렸지만 김구라 씨도 꽤 많이 번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민주당 쪽 국회의원 박용진 씨도 2배 이상 벌었다. 이런 인증샷을 정말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반면에 코인 쪽은 유튜브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지금 거의 장례식이잖아요. 정말 조회수가 형편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쪽 코인 방송을 보긴 하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안 나오는 방송의 일부 이제 댓글을 하나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나마 없는 댓글에 있는 게 비트코인 살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라도 더 모아가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좀 쌌을 때 이런 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많이 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돈을 쓸어 담을 겁니다. 오늘도 저번 금요일이겠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풀 매수하고 있고 개미만 매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모죠. 야, 이거 나만 이제 벼락거지 됐구나 하면서 올라타는 글들은 제가 지금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외감이나 박탈감 든다. 왜 이런 거 얘기하느냐?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소외감, 박탈감 말은요. 투자가 굉장히 고난도 기술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즉 쉽게 볼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의사, 변호사, 손흥민 선수한테는 박탈감 느낀다, 소외감 느낀다, 이런 말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투자는 유독 다들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의사, 변호사 이상으로 또는 그 정도로 힘들게 고생해서 얻은 수익임을 알면은 오히려 저는 박탈감 이게 아니라요, 축하해주고, 존경도 하고 대단하네. 이렇게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그게 고급 기술임을 인정을 하는 거겠죠. 저는 칭찬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지 공부를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두렵다. 이게 제 느낌이거든요. 저는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언제까지 끝이 얼마까지 오를 줄은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시장에는 안 써야 할 돈, 급전, 포모가 지금 무진장 들어와 있다라고 과거의 여러 경험상 특히나 남이 이제 보는 건 더 잘 알 수 있겠죠. 저는요, 최고의 비극은 강세장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좋다. 자, 이제 코인 방송이니까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코인 시장은 정말 장례식이죠. 특히나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엉망으로 되면서 막 엉키면서 작년 말부터 코인 시장이 정말 처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복기를 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마치 짠 듯이 움직였는지. 특히나 10월 10일 대청산을 전후로 해서 벌어진 사건들 한번 복기를 해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뭐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10월쯤에 100% 추가 관세 때리겠다라고 또 본인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계획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원래 트럼프 스타일대로 우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전후로 해서 이상한 사건들이 막 꼬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JP 모건이 10월 10일 날 대청산, 대규모 청산 선물이 있었잖아요. 그때 스트래티지를 MSCI 지수에서 빼버리겠다.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를 굉장히 긴 보고서를 통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10월 10일 날 딱 발표를 합니다. 만약 스트래티지 빠지면은 뭐 몇 조 원이 나간다, 몇십 조 원이 나간다, 수많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하필 이때 또 나왔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래소도 아니고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나 에테나의 USDE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는데요. 1달러는 1달러와 패깅이 돼야 되는데 이게 0.65달러로 깨져버린 거죠. 0.65달러가 돼버리니까 뭐 청산이 뭐 팍팍 더 터지면서 정말 많은 마켓 메이커 3분의 1이 망해버렸다. 아, 이게 뭐 마치 짠 듯이 이런 일이 10월 10일 근처에 벌어졌고요. 그 뒤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런 현상들을 많이 소개를 해 드리는데 현상만 소개를 해 드렸지 왜 이런지까진 저도 몰랐겠죠. 예를 들면 정말 피말리는 롱과 숏의 청산.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롱을 하면 청산. 이만하면 뭐 이제 오르겠지 또 청산. 계속 롱과 숏이 정말 무한으로 청산이 그 뒤로도 됐던 것 같고요. 또 12월 뭐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 그 전후로까지 엄청 옵션 가두리 쳤다.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야, 이거 누가 인위적으로 정말 눌러놓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음모설이 돌 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개를 해드렸지만 전체 저수지에는 물이 많은데 단기적인 수도꼭지는 막혔다. 즉 단기 유동성이 안 좋다. 계속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소개는 했지만 왜 이해가 안 되냐? 우리 연준에서 연말에 보고서를 보시면요. 레포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즉 연준에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몰렸는데요. 영레포에도 돈이 몰렸습니다. 영레포는 돈이 남는 뭐 부유한 여유 있는 기관들이 이자를 받으려고 연준에 맡기는 게 영레포거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돈이 좀 넘치면 이런 은행들 빌려줄 수도 있고 돈 없는 사람들. 근데 부족한 사람들 따로 있고 남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때로는요. 한번 정답을 이런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보면 너 이 길을 어떻게 지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사실 양자역학 제가 뭐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더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미로를 뚫고 갈 때, 우리 미로를 처음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 갔다가 막히고 저기 갔다가 막히고 하잖아요. 그러나 미로 찾기에서 이 정답으로 목적지로 왔던 친구에게 물어보고, 너 어떤 길로 왔어?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친구마다 너 어떻게 왔어? 그러면 그 길이 정답일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양자역학의 원리다. 즉, 이 뭐 양자 중첩 상태에서 뭐 정답 이제 목적지에 온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확률을 물어보면 아 이러이러해서 이런 정답이 있었구나. 요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말은 엇나갔는데 자 가정을 해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와 월가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월가가 살 수도 있고요. 이 스트레이직 비트코인 리저브를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조정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맞든지 틀린지는 몰라요. 나중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의외로 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말이 되는 이유. 미국 정부가요, 100만 개를 산다고 하죠. 지금도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뭐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이제 끝났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만 개를 5년에 걸쳐서 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싸면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JP모건도 싸면 뭐 이런 월가들도 지금 전 세계에서요, 개인들이 먼저 샀던 유일한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요. 싸면 말이 좀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이해 충돌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지만 트럼프가 지금 모든 수단과 동원을 동원해서 뭐 친척, 뭐 가족, 뭐 본인 사업, 뭐 가까운 사람, 지인들 다 지금 뭐 채굴도 하고 있고 월드 리버티에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밈 코인 만들고 정말 난리도 아니죠. 뭐 이해 충돌을 벌여서까지 왜 트럼프가 이렇게 크립토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리고 뭐 벌써 잊고 계시겠지만요. 친크립토 법안, 친크립토 인사들이 미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지니어스냐, 클래리티다, 뭐 SEC다, CFTC다 다 친크립토로 바뀌고 있죠.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느냐?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정말 전략 비축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본다면 좀 말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JP 모건이 지금 펀드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날렸는데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JP모건은 지금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대출을 시작을 했고 본인의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계속 10년 내내 욕만 하다가 비트 이더로 담보대출 해주고 IBIT로 구주와 채권도 지금 팔고 있고 뭐 RWA 시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뭔가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JP모건의 펀드 덕분에 지금 4년 주기를 신봉하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제 뭐 크립토 겨울 오네. 향후 1년간 재미없네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4년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떠났거든요. 이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떠났고 비트코인의 가격, 뭐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헐값으로 들어가고 있다. 야, 그러면요. JP 모건이나 찰스 슈왑이나 뭐 뱅가드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다 비트코인 올해부터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헐값에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뭐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로 금 폭등의 이유까지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사실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금이 왜 이렇게 올라? 은이 왜 이렇게 올라? 근데 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금을 가장 많이 산 국가를 꼽으라면 중국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2,000톤을 샀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뭐 5,000톤이다, 6,000톤이다, 많으면 3만 톤까지도 비공식적으로 중국은 잘 안 알려줍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팩트는 팩트입니다. 중국이 많이 샀는데 그중에 이제 이유를 정부가 산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요. 팩트로 위안화를 위해서 즉 석유 결제를 위해서 원래는 달러로만 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이 정말 석유를 정말 많이 사는데 내 돈으로 쓰고 싶어. 그래서 이걸 위해서 SGE라는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 상하이 금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금을 싹쓸이 하고 있다.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전 세계가 이건 잘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들어보면 왜 그러면 금 싹쓸이를 했을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사우디라든지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뭐 산유국들 있잖아요. 근데 석유는 내가 제일 많이 사는데 위안화 내 돈으로도 못 산대요. 그러면 안 그래도 미국 싫은데 달러로 사야 되고 이거 바꾸려면 수수료도 받아야 되고 이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을 당연히 했겠죠. 사우디에게 위안화로 석유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겠죠. 근데 사우디가 뭐라고 합니까? 위안화를 뭘 믿고 해줘? 위안화 가치 떨어지면 어쩔 건데? 야, 달러로는 국채라도 살 수 있지. 중국 국채 사라는 거야? 이거 나 싫은데? 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안화를 쓰고 달러를 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좋다. 너네가 위안화를 받으면 그 받은 위안화를 바로 금 현물로 바꿀 수 있게 해줄게. 바로 바꿔. 즉시. 그러면 위안화 받은 걸로 금 바꾸니까 오히려 달러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금이? 그러니까 뭐 사우디나 뭐 나이지리아나 뭐 산유국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그쵸? 달러보다 금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상하이 거래소에서 지금 금이 불티나게 팔렸다.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요. 실제로 다 찾아봅니다.
이게 상하이 거래소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아래 제가 네모 표시한 걸 보시면요. 상하이 거래소에서 전 세계 국가, 특히 산유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금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 준다고 하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중국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나를 못 믿는다고? 좋아. 당신 나라의 금 창고를 만들겠어. 이게 지금 SG 뉴스라고 해서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상하이 금거래소가 전 세계 산유국에 정말 금 창고가 있어서요. 위안화를 바로 현물금으로 그 나라 창고에서 바꿔주고 있다. 요거까지는 팩트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금값이 많이 오른 게 좀 해석이 됐을 텐데요. 그러면 중국이 금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안 쓰겠잖아요. 석유 결제할 때 달러 썼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달러 버리고 미국 국채 버린다고 하는데 탈달러 현상이 가속화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화가 나겠죠.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가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금 비축 안에 금 비축 안에 그러니까 미국에는 뭐 포트녹스 등등을 통해서 8천 톤의 금이 있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지금 확인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모릅니다. 몇 명만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뭐 비공식적으로 아까 뭐 많으면 3만 톤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미국도 금을 좋아했겠지만 사실 닉슨 쇼크 때 버렸잖아요. 그리고 금 비축 안에 룰 바꿔. 난 비트코인으로 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포트녹스에 있는 미국의 금을 재평가하거나 혹은 매도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요거 작년 초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 좀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 재평가하면 예전에 온수당 뭐 42불이었나요? 그게 지금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살 수 있고, 게다가 중국도 누르고, 금도 누르고, 미국의 부채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삭제가 되고, 그쵸? 미국 이제 비트코인의 장부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부채를 야금야금 깎아먹겠죠. 여러모로 볼 때 저는 미국이 할 만한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게임의 룰, 판을 뒤집으면요. 미국의 패권, 달러 패권이 유지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이 뭐 여러모로 뭐 AI다, 뭐 크립토도 그렇고, 뭐 양자 쪽도 그렇고 다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뭐 제네시스 미션을 하고 있고 중국도 뭐 그에 못지않게 지금 AI랑 많은 쪽에 이제 돈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사실 AI 크립토 차르입니다. 그죠? 그 차르 데이비 sak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미국도 AI로 공격을 하고요. 코인으로 수비를 합니다. 물론 중국은 이제 CBDC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튼 AI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그 유동성 잔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집중 투하를 하고 있고요. 코인으로 수비를 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고 국채를 매수해야 돈을 찍어낼 수 있고 비트코인을 사야만 부채가 삭제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뭐 가정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게 그러니까 전략 비축을 선언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엄청난 포모가 코인 쪽에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뭐 크립토 인플루언서들도 다 이제 전략 비축 그런 거 없어졌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투자는요. 과학보다는 창의적인 뭔가 상상력이 있는 예술 활동에 가깝다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모든 걸 정밀하게 수량화하고 뭐 퀀트나 뭐 이런 거 있겠죠. 훈련된 사람들은 상당한 불리함을 갖고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의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이 금을 뭐 재평가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한다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가능할까? 물어보니까 챗GPT 냉정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제도적 장벽이 매우 큰 확률은 확실히 떨어지고 임팩트는 큰, 충격은 큰 시나리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런 혹평에 제가 좌절을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저는요, 그래서 투자에는요, 100% 정답 또는 증거는 없지만 소수의
창의적이고 인내심 있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소수로 남을수록 창의적일수록 인내심이 높은 이 꿈꾸는 사람들, 드리머들이 성공 투자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한 정답과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 게임의 판을 바꿨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들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